시효 취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은 언제입니까? 그 시효가 완성된 날로 한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이제 8번인데, 자, 8번 맞나요? 번호가? 맞네. 자, 8번. 자, 시효 취득은 이제 그 시효가 완성된 날인데, 그게 언제냐면, 이때요. 자, 어떤 토지가 있었고, 이 토지를, 자, 갑이 이 땅을 제일 먼저 점유해, 점유. 내 거야. 점유합니다. 점유해놓고 나서, 실제 주인은 남의 거죠. 자, 몇 년 지났냐면 20년이 지났대요. 20년이 이렇게 경과됐어요. 그러면 이렇게 20년이 경과된 때를 보고 저희가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해요. 이때가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그럼 이때 완성된 때 이때가 바로 뭐 취득한 때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20년이 지났다. 20년이 지났을 때를 저희가 보통 취득일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효가 완성된 날은 이제 20년이 경과되었을 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다음 9번 천하기계 장비 뭐 주문하는 선박 넘겨서 10번 수입에 의한 것 11번 종류 변경 이런 거 실제 한 번 정도씩 읽어보시면 아마 금방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그 예제 하나 봅시다. 79쪽에 예제 1번 갑니다. 예제. 자,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있어서 그 사실상 잔금 지급일 취득식으로 보는 경우도 틀린 겁니다. 자, 사실상 잔금이라는 것은 5가지였어요. 입증된 취득으로서 국가, 수입, 공매, 판결문, 법인장부죠. 국가, 수입, 공매, 판결문, 법인장부. 다만 판결문 중에서 화해, 포기, 인락, 자백은 제외한다. 그죠? 화해, 포기, 인락, 자백은 객관성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사실상 잔금일이 아니고 이제 계약상 잔금 지급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1번 답이네요. 그죠? 화해 조서에 의해서 취득이 입증되었다. 이거는 객관성이 없는 취득이기 때문에 계약상 잔금 지급일로 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취득 시기를 끝내도록 하고요. 자, 넘어갑시다. 넘어가서 이제 80쪽 갑시다. 자, 80쪽이 이제 큰 5번에 자, 취득세의 과세 표준 부분인데 이 과세 표준 부분도 좀 내용을 좀 명확하게 구분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정확하게 내용을 좀 알고 계셔야만 문제의 접근성이 용이해져요. 자, 보죠. 저희가 전 시간도 배웠지만은 항상 이제 세금 계산 방법인데, 자, 세금 계산 방법은요, 이제 과세 표준이 나오면 곱하기 세율을 사용하죠. 이렇게 되면 이제 뭐가 나오는 거 아니?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산출세액이 계산돼요. 그럼 여기서 자, 이제 과세 표준이라고 하는 거, 요거. 이 과세 표준은 그럼 뭐예요? 과세 표준은 이제 세금을 계산하기 위한 일정한 기준, 그죠? 일정한 기준. 그래서 이때 이 기준에는 2가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일정한 가액에 의하면 그때 뭐가 되고 종가세가 되고 일정한 수량 등에 의하면 뭐가 돼요? 종량세가 돼요. 이때 대부분은 거의 다 종가세, 대부분은 거의 다 이런 종가세의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일정한 가액에 의해서 세액을 산정합니다. 그러면 그럼 이제 원칙부터 갈 건데, 그럼 대체 어떤 금액 가지고 취득세는 세금 매깁니까? 결국 이거예요. 그럼 취득세에서 과세 표준은 어쨌든 취득가액이에요. 취득가액. 본인이 그 당사자가 취득한 저 취득가액을 가지고 세금을 내면 돼요. 그럼 취득가액이라는 건 결국 뭡니까? 내가 산 가격. 얼마에 샀다. 내가 산 가격을 가지고 세금 계산하면 돼요. 그래서 항상 취득세 과세 표준의 원칙은 내가 산 가격, 내가 취득한 금액으로 세금을 매긴다 해서 항상 과세 표준은 취득 당시에 신고가액이라고 합니다.
무슨 가액이요? 취득 당시에 무슨 가액? 신고 가액. 즉 내가 산 가격을 가지고 세금을 계산하겠다 이거죠. 내가 산 가격에 의해서 세금을 계산하겠다. 이게 취득 당시의 신고 가액이에요. 그래서 또 연부 취득을 하게 되면 취득 당시 연부 금액이 돼요. 취득할 당시 연부 금액으로 하는 경우도 있대요. 어쨌든 원칙은 내가 취득할 당시 신고가액이에요. 내가 산 가격. 주의할 건 이 신고가액에는 취득할 때 발생한 각종 부대 비용도 포함시킵니다. 각종 부대 비용도 포함시켜요. 그럼 이제 이 각종 부대 비용에는 뭐가 있냐면 첫째 건설자금이자 건설자금이자가 있고 두 번째 소개비 세 번째 할부이자 이자나 혹은 연체료 같은 것 이런 것들 다 돼요. 그래서 건설자금이자 소개비 할부이자 이런 것들 다 취득가격 내가 산 금액에 포함을 시켜야 합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할부이자와 연체료인데 요거는요 이 두 개는 취득자가 법인일 때만 포함됩니다. 즉 건설자금이자와 소개비는 취득한 자가 개인이건 법인이건 안 따져. 이 두 개는 취득자가 개인이건 법인이건 안 따집니다. 근데 여기 있는 거 할부와 연체료는 누구일 때? 법인일 때만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할부나 연체료는 누구는 절대 개인은 포함되지 않아요. 개인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원칙은 내가 취득할 당시 가격에 의해서 세액이 산정돼요. 자, 이제 문제는 이거예요, 이제. 그럼 분명히, 자, 본인이 산 가격을 가지고 세금을 이제 계산해서 직접 신고 납부하면 돼요. 그런데 이 산 가격을 신고를 안 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죠? 이게 신고하지 않는 이런 경우도 있고, 또는 산 가격을 어떻게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자, 허위 신고했다는 건 어떤 얘기예요? 그쵸? 본인이 산 가격보다 금액을 월등히 낮춰서 이렇게 허위 신고하는 경우죠. 그래서 이런 거에서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했을 때 그럼 정부는 세금을 다시 추징을 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정부가 세금을 추징하기 위해서 만든 금액도 있어요. 그 금액이 뭐냐면 시가 표준액이라고 합니다. 무슨 액이요? 시가 표준액이라 해요. 시가 표준액. 그래서 이거는 누가 정한 금액? 정부가 공시한 금액이에요. 그래서 정부가 이제 매년 전국에 있는 토지, 전국에 있는 건물, 전국에 있는 주택에 대해서 항상 그 금액을 공시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어느 정도로 금액이 공시되냐면, 자, 보편적인 매매가 이제 산 가격이 매매가 이걸 100이라고 할 때, 요 시가 표준액은 보통 70에서 많게는 90% 정도 책정돼요. 그래서 100이라 할 때 70에서 90 정도까지 금액이 책정됩니다. 근데 꼭은 아니에요. 이건 이제 평균치가 넣고 어떤 지역은 뭐 보편적인 매매가의 50%인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외 규정이 있는 거죠. 그 예외. 그 얘는 뭘 갖고 한다? 예외 규정은 시가 표준액에 의해서 세금이 계산되는 경우도 있대요. 자, 다시 그럼 시가 표준은 누가? 정부가 매년 공시한 금액입니다. 정부가 매년 공시한 금액. 요게 시가 표준액이에요. 그럼 대체 그럼 어느 시점이 돼야만 요 금액을 사용합니까? 어느 시점이 돼야? 자, 이거 시점이 있는데 첫째, 신고하지 않았을 때. 두 번째, 신고 가액이 없을 때. 또 세 번째, 내가 신고한 그에 해당 신고 가액이 뭐보다 적을 때 정부가 정한 그 시가 표준액보다 더 작게 신고한대요. 그래서 신고 안 했다, 신고 가액이 없다, 이렇게 허위 신고했다, 작게 신고했다. 이럴 때는 무조건 정부가 정한 금액 가지고 세금을 매깁니다. 다만 이 상태가 되게 되면 이제 이 세 가지 상태가 되게 되면 이제 신고에 현격한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이때는 뭐가 붙냐면 가산세가 붙는 거예요. 뭐가 붙어요? 가산세가 붙게 돼요. 그래서 항상 원칙은 신고 가격, 예외는 시가 표준액. 그럼 결국은 이런 얘기네요. 결론은 이거죠. 그럼 정부가 정한 자, 시가 표준액이 있고 자, 올라갑니다. 이게 무슨 가격? 신고 가격이에요. 그럼 보통은
그럼 신고 가격은 항상 뭐보다 대부분이 정부가 정한 금액보다 높게 신고되는 게 이게 일반 원칙이에요. 다만 이 금액이 없다면 뭐로 한다? 정부가 정한 금액으로 한다. 그럼 이걸 더 바꿔 얘기하면 그럼 정부가 정한 금액보다 낮게는 신고를 인정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최하가 정부가 정한 금액이고 그 금액 이상으로 신고가 돼야지 그 금액 이하나 그 금액 미만은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원칙과 예외. 그러면 항상 이제 어떤 취득이 됐건 간에 원칙은 항상 무슨 가액이에요? 신고 가액이에요. 다만 그 예외 규정은 전부 다 무슨 가액이고 시가 표준액이다. 그냥 그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원칙, 예외 그 미만은 인정하지 않는답니다. 자, 그런데 인정되는 경우도 간혹 있어요. 분명히 제가 자 시가 표준액을 중심으로 해서 얘보다 높은 게 무슨 가격? 신고 가격. 그게 없거나 불분명하면 정부가 정한 금액이고 물론 얘보다 낮게 신고해도 끌고 올라가요. 이렇게 끌고 올라갑니다. 그런데 낮게 샀다 해서 실제 낮은 금액을 인정하는 경우도 있어요. 시가 표준액보다 낮았을 때 그 낮은 금액을 요 낮은 금액을 인정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세 번째 이제 특례 규정인데 이 특례 규정은 이런 금액이에요. 사실상 취득가액입니다. 사실상 취득가액. 이거는 내가 실제로 취득한 금액으로 한다는 거죠. 실제 취득한 금액으로 한다. 그래서 그럼 사실상 취득가액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신고가액 무시합니다. 무시하고 또 시가 표준액도 무시합니다. 그래서 신고 가격도 필요 없고 시가 표준액도 필요 없고 무조건 본인들이 실제 산 가격, 실제 매매로 취득한 금액에 의해서 세금을 매기는 겁니다. 그러면 시가 표준액보다 낮아도 관계는 없는